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와 쌍둥이 손자들이 있어요. 지금 여생을 끝낸다고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네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딸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늘 밖으로 나다녔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딸의 양육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친척도 가족도 없던 저는 혼자 딸을 안고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돈을 얼마 벌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늘 생각하며 악착같이 모았죠. 제가 조금 덜 쓰면서 딸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주었고 한부모 가정인 딸이 주위에서 나쁜 말을 듣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더 우쭈쭈하며 키울수록 더 나쁜 쪽으로 엇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들 자식 있는 부모들은 공부를 잘하길 원하는 것보다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은 공부를 잘 하진 못했지만 항상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학교에 연락을 받고 간 적도 굉장히 많았고 매일 친구들 부모님한테 사과 인사를 하러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로서 학교 졸업장은 땄으면 하는 마음에 제발 학교와 부모님들에게 퇴학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제 전학은 일상이었고 매일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던 딸은 또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제가 매일 울면서 그만 철 좀 들라고 엄마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냐며 때려보기도 하고 무관심으로 말도 걸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래도 여전히 어긋난 행동을 했고 동네에서 소문이 금방 났죠. 다들 제 딸과 어울려 놀지 않게 되었고 딸은 그럴수록 더 잘못되어 갔습니다.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던 딸이 고등학교에 가니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제 딸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제 딸을 자퇴시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지만 제 딸을 포기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달의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은 인간 말종이에요. 그러니 학교에 더는 피해를 주지 마시고 자퇴시키세요. 그게 저희를 위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딸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아 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딸은 결국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자퇴를 하면 일찍 일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철이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어온 돈들을 족족 쓰면서 놀러 다니는데 다 썼고 여전히 불량 학생이었죠. 제가 평생을 다 바쳐서 키워온 딸인데 이렇게 제 맘도 몰라주고 속만 썩이니까 그냥 확 같이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늘 반항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딸을 보면 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딸은 성인이 되었고 여전히 밖으로 나다녔죠. 그래도 그동안 직장도 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딸이 한다는 것 자체로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20대 중후반이 되니 딸이 갑자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저에게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덩치 큰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겉으로만 봐도 질이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였죠. 양팔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인상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사귀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대뜸 저에게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놀랐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결혼부터 한다고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안 된다고 했죠. 저는 그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일 생각도 전혀 없었고 아직 딸이 누군가의 아내가 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 결혼은 안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고집을 피우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찡찡댈 줄 알았던 딸은 오히려 쉽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한 남자와 헤어지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데리고 온 사람은 저번에 데리고 온 사람보다 인상이 훨씬 좋았습니다. 어른에게 예의도 발랐고 싹싹해서 정말 사위로 삼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딸에게도 너무 잘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딸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의문인 건 이렇게 바르고 성실한 청년이 왜 저희 딸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제 딸의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니 정말 자세하게 딸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섬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으니 신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사이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고 딸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딸이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딸은 허락을 받자마자 엄청 급하게 결혼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옆에서 보면 왜 이렇게까지 빨리 준비를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예비 사위는 너무 착해서 딸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거절도 없이 바로 추진했고 결혼식도 빨리 올리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딸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결혼식을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말이죠. 딸은 당황해하면서 저에게 이유가 뭐냐니 그냥 이 남자랑 하루라도 빨리 부부가 되고 싶어서 그렇지 라고 말을 하면서 상황을 넘어갔고 저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에서도 저의 딸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 주었고 친딸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며느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단 말까지 하셨죠. 딸이 매일 사고를 치고 다녀서 한 번도 딸에 대해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딸의 칭찬을 처음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드디어 딸의 인생이 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한 사위에게도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둘은 예쁜 결혼식을 올렸고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랬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원래 다른 부부들은 신혼생활을 조금 즐기고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데 딸네 부부는 결혼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둘 다 아직 20대고 급하지도 않은데 임신이 되었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저와 사돈은 하루빨리 손주를 볼 수 있으니 축하해줬습니다. 딸은 원래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사돈의 양해를 구하고 저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도 엄마 밑에서 임신을 하는 게 더 편하고 아기한테도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원래 다른 집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 사돈이 워낙 착하셔서 찬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 사위와 떨어져 지냈고 가끔씩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보다 조금 더 빨리 배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놀랐고 혹시라도 아기가 잘못됐을까봐 놀라서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웃으며 쌍둥이라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했고 그래서 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2배로 경사가 났다며 다들 좋아했고 딸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끔 제가 다 움직였어요. 그렇게 딸은 쌍둥이들을 위해 노력했고 건강한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10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출산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애가 빨리 나와도 정도가 있는데 딸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아이가 나왔고 그거에 비해서 쌍둥이들이 다 건강했습니다.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쌍둥이들이 빨리 나왔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딸은 오히려 당당하게 쌍둥이들이 위험해서 조금만 더 배 안에 있었으면 내 생명이 위험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제왕절개로 출산한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도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한심하고 바보 같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딸이 출산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육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댁에서 저희 딸과 쌍둥이들을 너무 잘 보살펴 주셔서 제가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딸이 다른 집에 얹혀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많이 두려웠는데
다행히도 딸은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같은 남자가 제 딸과 결혼한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딸을 저보다 더 친딸처럼 여겨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저도 사돈 집에 자주 놀러가고 사돈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평생 행복한 가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사돈 집으로 놀러 가려고 하니 어느 날부턴가 사돈이 계속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오지 말라는 듯한 신호로 느껴졌고 눈치껏 더 이상 사돈 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이가 점점 쌍둥이들과 제 딸에게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딸과 연락을 하면 쌍둥이들을 육아하는 건 항상 딸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서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변한 그들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왜 때문에 그런지 너무 궁금했죠. 원래 사위의 카톡 프로필이나 SNS에서도 쌍둥이들과 딸의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진들이 다 내려가면서 솔로인 척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믿었던 사위한테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딸 말로는 매일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했죠. 카톡 사진을 봐도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을 프로필로 설정하였고 SNS를 봐도 항상 다른 여자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 착한 사이가 저희를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는 무능한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딸은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고 저와 단둘이서 쌍둥이들을 돌봤습니다. 딸은 저희 집에 있으면서 시댁 사람들과 연락을 한 통도 하지 않았고 명절에는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 같았죠. 그동안 쌍둥이들은 저와 딸의 몫이었고 시댁 사람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속으로 그들한테 속은 줄로만 알아서 화가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결국 딸은 시댁과의 냉전 끝에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며칠 전에 사위를 보고 왔는데 다른 여자와 하하호호 거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양육비 받으면서 살기로 했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할 거라고 합니다. 사위도 양심이 있는지 딸한테 돈도 두둑히 주기로 했대요. 그때까지는 딸의 말만 들었기에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시댁 사람들이 너무 미웠고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사이도 너무 미웠죠. 그런데 딸이 이렇게 이혼을 하고 혼자서 쌍둥이들을 키운다는 게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매일 밖으로 나다녔습니다. 예전에 반항하던 시절이 자꾸 떠오를 만큼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고 술이 만취된 채로 집에 돌아왔죠. 저 혼자서 쌍둥이들을 돌보면서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밖에서 나다니는 걸 보니 아직 딸이 제대로 철이 안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댁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스트레스도 조금 풀어야 하는데 육아만 하고 있으니 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쌍둥이들을 내팽겨치고 밖으로 나다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서 꾹 참으며 쌍둥이들을 관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딸에게 이만 쌍둥이들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 말을 하면 엄마, 나 그동안 시댁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겠어. 라는 말을 이혼한 지 1년이 지나서도 말을 했습니다. 항상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집을 나갔고 저는 밤새 쌍둥이들을 돌봐야 했죠. 어느 날은 새벽에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나이를 먹고 손주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년 만에 걸었던 전화라 안 받을까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사위는 받았어요. 새벽 늦은 시간이었는데 사위는 제 전화를 받고 네, 장모님, 오랜만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위한테 그날 화풀이를 하고 말았어요. 왜 제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손주들을 돌보가 있어야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사위는 전화를 끊고 바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는 1년 만에 사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이를 잘 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쌍둥이들 옆에 사이가 있으니 너무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빠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렇다고 딸은 또 닮았었습니다. 혼자 의아해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이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쌍둥이들을 보면서 울던 사이가 갑자기 중요한 말이라며 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쌍둥이는 사위의 자식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저에게 제 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에는 사위를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처음 왔었던 덩치 큰 남자가 생각났고, 그리고 쌍둥이의 얼굴을 보니 그 남자와 완전 판박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말문이 턱 막혔어요. 사위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딸이 용서를 했다면 아무 말하지 않고 쌍둥이들을 키우려고 했대요. 그런데 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서 왜?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몇 달간은 찜질방에서 살았다가 쌍둥이들이 너무 많이 울어서 쫓겨나고 저희 집으로 온 거래요. 그때는 이미 이혼한 뒤라고 합니다.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퍼즐 조각이 맞추어졌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배가 더 빨리 나왔고 딸이 더 빨리 출산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딸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났고 남아있던 정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술에 떡이 된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사위를 보고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말을 했고 저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애 낳고 이제 좀 어른이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새파랗게 어린애였어? 제가 이 말을 하니 딸은 헛웃음을 치면서 사위를 째려보았고 너 진짜 쓰레기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고자질할 생각을 해? 라고 했어요. 딸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도저히 저는 그 아이를 제 딸로 여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딸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집안에는 사위와 저 그리고 쌍둥이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위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이런 못난 딸을 낳은 제 잘못이겠죠. 착한 사위는 그럴 필요 없다고 안절부절하지 못했고 쌍둥이를 보면서 사실 어머니가 연락 오길 기다렸어요. 제 자식은 아니지만 너무 애지중지했고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생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아이들을 키워도 될까요, 어머니?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사위의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남자를 놓친 딸이 평생 후회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사위는 정말 쌍둥이를 자신의 호적으로 올렸고 착한 사돈도 사실은 쌍둥이가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한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고 양육비도 매달 많은 돈을 보내고 있어요. 딸은 그 뒤로 집을 나가서 연락도 없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은 하지만 제가 절대 먼저 연락 안 하려고요. 그런 딸을 평생 뒷바라지하고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걸로 엄마의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사돈댁과 사위한테 고마워하기도 바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정말 사위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딸이 평생 돌아오지 않았으면 해요. 딸이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이라고 꼭 편들지 말길 바래요. 저처럼 큰 코 다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